그럼 지금부터 저희 송정우 감독님과 배우 오달수님, 장영란님, 김홍판님 모시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고요. 저희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후 4시에 연출을 맡은 송정우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인 역할을 맡은 오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후 4시에서 현숙 역할을 맡은 장영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4시에서 박용남 역할을 맡은 김홍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서 모두가 궁금해하실 질문 몇 가지 먼저 저희가 드리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감독님 이번 작품으로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유수 영화제 초청 등 좋은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장르 영화제인 판타지아 국제영화제 초청은 물론 배우분들과 함께 브리셀 판타스틱 영화제에도 다녀오셨는데요. 해외 관객과 평단에서 오후 4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반응과 함께 감독님 소감도 궁금합니다. 예, 소감은 너무 기뻤고요. 또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영화를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의미가 있었고 또 특히 브루셀 영화제 배우분들하고 다 같이 갔는데 이 책의 원작이 아멜리 노통브 작가인데 그 작가가 벨기에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벨기에에 계셨던 분들이 관객분들이 그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 또 그 소설을 또 어떻게 이 K 문화의 한국 영화에서 한국 배경으로 찍었을 때 어떻게 다르게 해석이 되었을지 그런 점에서도 재밌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오달수 배우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영화 베테랑 2부터 공개를 앞둔 오징어 게임 시즌 2까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된 오후 4시까지 올해 다양한 작품으로 활약하고 계시는데 오랜만에 주연 작품으로 관객분들과 만남을 앞둔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찍은 지 꽤 되는 작품이라 관객분들 찍을 때는 그냥 신나게 찍었는데 이제 막상 관객분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떨립니다. 장윤환 배우님, 연기 좀 살살 해주세요 라는 수식어가 붙으시는 만큼 이번 작품 또한 많은 관객분들께서 기대하며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특히 감독님께서 오달수, 김홍파 배우님이 맡으신 캐릭터의 이야기를 장윤환 배우님의 그 역할이 몰입을 도와준다라고 극찬을 해주셨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 맡으신 현숙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 포인트가 무엇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포인트라고 이제 물으셨는데 아까 앞전에 연기 살살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크게 특별히 소리를 지르거나 제가 그런 캐릭터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좀 교양 있고 차분하고 자기 감정을 이렇게 쉽게 드러내지 않는 좀 소심한 그런 여느 어떤 대학 교수의 와이프여서 사실 달수 선배님 연기 보고 또 우리 홍파 선배님 연기 보면서 그냥 현장에서 좀 즉흥적으로 많이 찾아간 부분도 있고 감독님이 그때그때 디렉션도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좀 편안하게 그 현수 캐릭터를 좀 안전하게 잘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김홍파 배우님 작품 속에서 육남 캐릭터는 그동안 한국 영화에서 많이 보지 못했던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한정된 대사들과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표정 안에서 캐릭터가 숨기고 있는 분노와 간절함 같은 많은 감정들이 강렬하게 표출되었습니다. 캐릭터 만드실 때 어떠한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용남은 처음부터 이게 너무나 어려운 캐릭터라서 그 작품 돌아가기 전에 이제 감독님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 과거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뭘까?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누군가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지 못할까? 그런 걸 알면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리고 촬영 때마다 매일매일 책을 보면서 이제 첫 번째 방문 때는 이 사람의 감정이 어땠을까? 두 번째 방문 때는 이 사람이 뭘 갖고 들어갈까? 그걸 촬영 끝나는 날까지 아마 계속 고민하면서 박용남이라는 사람을 완성을 시키려고 그냥 끊임없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너무 힘들었던 캐릭터라서 뭐 지금 조금 뭐 영화를 봤지만 여러분들한테 잘 마음이 전달이 됐나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오후 4시는 아멜리 노통부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이번 작품을 선택하고 영화화하시기로 결정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와 시나리오 과정이 궁금합니다. 특히 파이란으로 유명하신 김혜곤 각본가님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김혜곤 각본가님이 저한테 소설을 추천을 해주셔서 처음에 소설을 읽고 이 소설의 독특함에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많은 메시지가 있었고 또 그 소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르가 좀 새로웠고 이 드라마로 시작해서 블랙 코미디적인 느낌도 있고 또 마지막에는 이 스릴러 풍의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저한테 좀 새롭게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이 인간 본성에 대한 것 또 이런 것도 또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에서 갖고 있는 그 에센스를 해치지 않은 차원에서 제 나름대로 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찍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 배우분들 모두 오후 4시에 첫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출연을 결정하시게 된 시나리오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었는지 한 분씩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일단 너무 독특했고 그 다음에 가장 또 미덕이 굉장히 한 공간에서 그러니까 뭐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연극적이다. 그래서 이 관객들하고 호흡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사람들 대사나 이런 것에는 없는 이 심리적인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그런 또 같이 생각하고 읽게 되니까 너무 뭔가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차현남 배우님. 저도 달수 선배님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처음에 대본을 읽고 굉장히 연극 대본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처음 대본 받았을 때 훨씬 더 번역체고 문어체였어요. 그래서 뭐 어머나 뭐 이게 아니라 맙소사 라든지 그래서 사실 읽으면서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그래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 사실 저희 배우분들끼리 만나서 막
대사도 고치고 감독님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런 시간도 저희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국 작품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러면서도 또 소소하게 한국적인 느낌이 더 이렇게 색다른 작품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의문스러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문스러움에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네, 김홍파 배우님. 네, 저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오해와 편견. 우리 사회가 지금 현대에서 보면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서로 이웃이 누구인지 사실 잘 모르는 그런 현실인데, 이 작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육남과 정의, 현숙과의 사이에서 보면 지금 우리의 현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서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못하고 자기 기준에 판단을 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독특한 그 이야기 방식이 지금 현대인들과 가장 소통이 잘 되어 있다라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우리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생각해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제목 위에도 좀 써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영화의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다 나레이션으로 나오고, 어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의식이 담겨있는 멘트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 진정한 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자꾸 뭐랄까 좀 어렵다 그래야 될까요? 그냥 용담의 괴롭힘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정인의 진짜 잔인한 본성이 나온다, 이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진정한 나라는 게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저 같으면은 용남이 처음에 찾아왔을 때 당장 그날로 손절을 치고 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지 말라 그러고 막 근데 제가 좀 뭐랄까요, 이게 외국의 원작 소설이어서 그런지 한국의 정서하고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것인지 첫 부분부터 저는 조금 거부감이랄까요, 그런 게 좀 들었는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한국의 영화, 한국 스타일의 어떤 정서를 녹여서 좀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좀 신경 썼던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두 가지 질문이 좀 이렇게 함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영화의 중요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 얘기하는데, 제가 이 처음에 이야기를 읽고 이 육남이 정인의 자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아는 정인이 가지고 있던 본성인데, 그거와 싸우는 이제 이성적인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부의 이야기다 생각하고, 또 정인이 본성이 드러나는 시점이 이제 사람이 좀 극적인 상황이 처했을 때, 인간의 공포가 가장 내면에 깊이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본성이 나오는데, 육남이 정인의 본성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계속 문을 사이에 두고 본성을 자제하려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근데 이거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이면적인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남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기장이가 드시면 약간 손절을 하거나 바로 예, 얘기를 예. 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을 이제 한국의 그 정서에 맞춰서 그렇죠. 작색하실 때 그런 부분을 예. 어떻게 신경 쓰셨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이성적이고 그 이성적이어야 된다고 교육을 훈련받은 그런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웃을 그렇게 손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결국에는 그 이성이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본성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 배우분 캐스팅한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새 배우분한 캐스팅 이유라고 하긴 특별히 없고 제가 처음에 떠오른 배우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운이 좋게도 제가 처음 떠오른 배우분들이랑 같이 작업하게 돼서 그게 행운이고 또 달수 선배님은 또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분이었고 또 이 캐릭터랑 또 잘 맞게 또 뵈면 굉장히 이렇게 나이스하세요. 그래갖고 그런 면에서도 잘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현아 배우님이랑 김홍파 배우님 캐스팅에 대해서도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떠올랐고 장현남 배우님은 감독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그런 배우분이시고 그리고 저는 항상 연기에서 그 연기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몸 안에 있는 그 캐릭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순조롭게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세 분 다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그대로 나온 게 제가 생각한 캐릭터랑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고 저희 홍파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딱 뵈는 순간 이분은 옆집 의사이시다 이렇게 딱 그렇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 이 역할이 저는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고 별거 없어서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홍파 선배님이 굉장히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셔서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육남이라는 캐릭터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지만 이제 배우분 입장에서는 그게 왜 와 있는지 이런 거를 그런 답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같이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 소설에는 그런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제 저희 나름대로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서 아기가 있었고 어떤 사고가 있었고 왜 4시에 꼭 와야 되는지 이런 걸 저희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배우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파 선배님 그 작품 안에서 오달수 배우님과 액션 장면이 좀 등장하는데요. 좀 힘들었던 부분이나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 혹시 있으실까요? 글쎄 저는 오달수 배우 사실 힘밖에 전혀 없었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저는 이제 제 몸을 그냥 오달수 배우한테 맡겼습니다. 그냥 집어 던지든 패든 발든 그냥 편안한 그냥 아주 불편한 거 없이 다치지 않고 그냥 재미있게 액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달수는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그래도 제가 조금 나이가 있어가지고 걱정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재밌고 활기차게 찍었습니다. 네,
오달수 배우님, 장영란 배우님 영화 안에서 부부 역할을 맡게 되셨는데 두 분의 그 부부 호흡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전 너무 좋았어요. 선배님 진짜. 저는 연극할 때부터 선배님 공연도 뵙고 그랬는데 이렇게 부부로 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그냥 촬영장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선배님 연기하는 거 너무 보면서 늘 참 예상을 이렇게 좀 뛰어넘는 연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부럽기도 했고 좀 닮고 싶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전 너무나 행복한 현장이었습니다. 예, 뭐 아주 흉모양처를 뒀었죠. 예. 그리고 영남 씨랑 이렇게 촬영을 하면 말이 그러니까 우리 말 아무래도 번역극이니까 뭐 시나리오도 물론 우리한테 한국 배우들한테 잘 맞게 잘 고치셨지만 근데 장영란 배우는 이제 그 완벽을 추구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 오면 오늘은 또 어떤 애드립을 가지고 왔을까 항상 이렇게 대사를 이렇게 편안하게 바꾸어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또 적확한 단어들을 또 많이 또 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감독님하고 또 촬영 전에 또 서로 의논하고 저랑도 같이 이야기하고 네, 하여튼 굉장히 그 노력하는 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도 그러셨을 것 같고 앞으로 영화 보실 관객분들도 영화를 보시면서 내가 이 부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실 것 같은데요.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두 혹시 실제로 오후 4시마다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불청객이 있다면 어떻게 각자 대처하실 것 같은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홍파 선배님이 이제 캐릭터를 이제 연구를 하시다가 영화가 이제 한 반쯤 찍었을 때 제가 좀 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육남 같은 캐릭터가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만큼 좀 말 수가 없는 편이라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분이 오셔서 2시간 동안 뭐 같이 말을 별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차를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글쎄요, 참 골치 아픈 인간이죠. 물론 그런 사람은 현실에 뭐 쓰란 법도 없겠지만 그런데 글쎄요, 그 고양이가 말을 할 줄 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 놓인다면 왜 그렇게 애를 쓸까? 그 애를 쓰는 그 심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꾸만 말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참으려고 그러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참고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은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날 딱 끝나고 둘째 날 왔을 때 벌써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게 나오는 이제 뭐 지식인 그러는데 그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더 심하지 않았을까. 근데 또 뭐 손절하기 뭐 귀찮고 그러면 한 몇 달 같이 또 여행도 갔다 오면 이 사람은 지쳐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방문하셨을 때는 이제 문을 열어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것 같고요.
이야기하다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다가 두 번째 때 똑같이 방문하면 그 다음에 문을 안 열어줄 것 같고요. 집에 없는 척 할 것 같고 세 번째 또 방문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이제 저는 이제 육남이하고 다른 성격에 해서 저는 좀 약간 다혈질인데 사실 처음에 이제 뭐 옆집 이사 왔으니까 뭐 반갑게 맞아야겠죠. 근데 상태가 이 사람 상태가 별로 안 좋네 싶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마 제 성격에는 뭐 기자님 말씀대로 두 번째는 아마 손절할 것 같습니다. 손절하고 뭐 난리 날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하고 정의니까 육남이 패듯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그 배우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연극적인 느낌이 있었다니 그런 말씀하셨고 저도 봤을 때 연극적인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공간 또 대사가 그랬는데 이것을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시기는 좀 연극적인 요소를 완화하려고 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의도하신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오달수 배우님은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라 대중에게 그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는데 보통 이제 코미디를 많이 하셔서 코믹 연기 오달수 배우님이 나오면 뭔가 좀 웃길 것 같다, 뭔가 어떤 코믹 연기가 펼쳐질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되게 이렇게 어둡게 흘러가는 그래서 좀 예상을 어긋나는 이제 그런 영화인데 그래서 좀 오달수 배우님을 캐스팅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오달수 배우님께도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평소에 어떤 그런 코믹 연기를 주로 하시다가 좀 약간 대중에게 어떻게 보면 관객에게 좀 새로운 모습으로 좀 다가오시는데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어떤 점에 주안점을 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부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사 톤이나 이런 게 좀 연극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배우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이제 좀 자연스러운 대사로 직접 애드립이나 이런 걸로 많이 바꿔주셔서 거의 각색을 좀 많이 같이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연극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지루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앵글을 사용을 해서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캐스팅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 직업이 대학교 교수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그냥 대학교 교수 이미지의 그런 분이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선한 느낌이나 이런 게 좀 캐릭터랑 잘 맞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일련의 작품들을 보면 감초라고 그러죠 보통. 그런 역할들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만약에 관객들께서 유쾌하시고 즐거우셨다면 그걸로도 만족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런 좀 진중하다 그럴까 하여튼 점점 변해가는 이런 역할도 솔직히 배우로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욕심도 있었고 만약에
이게 관객분들한테 이게 또 먹힌다는 표현도 뭐랄까 관객분들을 제가 이해를 시킬 수만 있다면 그 또한 유쾌한 경험을 관객분들에게 선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지난이 아니고 저한테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인상보다는 이번에 또 좀 새롭게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의 영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그 앞에 한정된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보다 보니까 인물에는 초점을 두고 뒤 배경을 좀 보이는 그런 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약간 몽환적이랄까요? 포그 효과? 이런 픽터를 좀 쓰신 것 같은데 이런 비주얼적 전달 의도는 무엇이신지 그리고 또 다른 미장센이나 촬영 편집에서 좀 중점을 두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앵글이나 색깔, 앵글 이런 디자인 쪽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그 공간의 그 집 안에서 약간 답답한 느낌 그리고 또 그 용남이 와서 오랫동안 그 관객도 그런 답답한 느낌을 좀 같이 느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 좀 갇혀있는 느낌의 앵글을 좀 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촬영에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똑같이 생긴 집이 어디 있나 해서 많이 찾으러 다녔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앞에 강이 있고 그런 우젓한 그런 느낌의 집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단층짜리 집을 하나 발견을 해서 그 2층은 2층은 CG로 한 거고 또 그 옆집은 이제 1층만 실제로 지었고 그 2층도 또 CG로 처리해서 그 생각보다 그 CG 작업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색감적으로는 색깔을 좀 최대한 많이 원색 느낌의 색깔을 좀 많이 사용해서 좀 지루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줘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까 감독님께서 말이 없다고 하셨었는데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두 MBTI I가 아닐까 싶은 느낌이 드는데요. 혹시 촬영 현장에서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예요. 저도 아이여가지고. 저희 넷다 아이이시네요. 네, 맞아요. 일단 촬영장 오면 앉아있어 혼자서 뭐라고 쫄쫄쫄 열심히 대사를 만들고 계속 읊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 계속 대사를 굉장히 열심히 가려합니다. 네,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저희 밸런스 게임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감독님과 배우분들 물음표 살인마 대 침묵 살인마 둘 중에 한 사람이랑 24시간 같은 공간에 단둘이 있어야 된다면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말 수가 없어서 그래도 침묵 살인마가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말시키는 사람 물음표 살인마 그리고 계속 침묵하는 침묵 살인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계속해서 뭘 때리고 24시간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한 12시간 안에 지쳐서 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침묵 살인마. 네. 저도 어렵네요. 저는 물음표 살인마라고 할까봐요. 자꾸 말을 시키면 그 사람 변화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자꾸 물어보면 대답 잘하고
살려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좀 뭔가 대화의 기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묵보다. 저도 비슷하네. 내가 금방 그 생각을 했거든요. 물음표 사람은 말을 하면 좀 설득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옛날 얘기도 하면서 고현주사한테 뭔가 마음의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물음표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시면 앞으로 이제 영화 보실 관객분들께 저희 오후 4시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 혹은 저희 영화만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다 라고 네, 한 가지씩만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관전 포인트는 저희 그 메인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그 본성에 대해서 저도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제 본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보시면서 우리의 본성은 뭘까 이런 걸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네 자신을 알라 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바람이 있다면 그냥 처음 아주 그 학교 그 강의를 이제 마치면서 이제 안식년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그 밝았던 그런 분위기에서 점점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막 바뀌는데 하여튼 제 바람이 있다면 관객분들께서도 같이 그냥 물 흐르듯이 함께 같이 가는 같이 호흡하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 처음 읽으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사나, 얼마나 겹겹이 나를 포장하며 살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영화의 뭐 그런 내면적인 인간의 좀 본성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내면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화적인 측면에서 드라마적인 측면에서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 이 오후 4시도 좀 다양한 영화 중에 하나다. 좀 새롭고 신선한 영화다. 이렇게 좀 새롭게 봐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도 이제 또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까지 이제 뭐 우리 한국 영화가 이제 뭐 정치적인 영화, 뭐 조폭 깡패 영화, 코미익한 영화 뭐 이런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오후 4시라는 영화는 우리들이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야기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작품의 가지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오해는 없어질 것이다.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네, 그리고 저희 영화에 대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끝인사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뭐 최선을 다해서 영화를 만들었고요. 긴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찍을 때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었고, 왜냐하면 예산이 풍부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을 만약에 헤드 스텝이나 배우들 중에 한 명이라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하루 촬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나가는 그런 촬영 조건인데 하여튼 다행스럽게 저희들은 뭐 무사히 잘 코로나를 잘 피해갔었고 감독님 하고도 감독님께서는 이제 그때 재수없게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저희들이 얼마나 애를 썼냐면 원격으로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감독님 댁에서 우리 촬영 그 모니터를 보시고 오케이 뭐 어디 뭐 이런 저런 디렉션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 일주일 동안 찍은 적도 있고 어쨌든 저희들 예산 아껴가면서 이렇게 건강 조심조심 하면서 그러나 열심히 연기들은 했습니다. 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영화 언제 개봉하나 많이 기다린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봉하게 돼서 정말 무척 기쁘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개봉할 수 있었던 우리 오후 4시가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오신 우리 기자님들에게도 좀 어여쁜 예쁜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오후 4시라는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또 개봉을 한다니까 걱정이 또 많이 생깁니다. 이런 영화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는 관객들이 굉장히 새롭게 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막상 닥치니까 또 이게 마음이 걱정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오후 4시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재밌게 잘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무대 정리하고 저희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분들, 감독님, 네, 오른쪽으로 잠시 내려주시고요. 네, 저희 스태프.